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시급을 $16 30센트까지 올린다 해도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임금은 결국 $12 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협박성 가짜 문자 메시지로 개인 신상 정보를 갈취하려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미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국제선 포함 총 1,3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에게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피스컬 폴리시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시급을 $16 30센트까지 올린다 해도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임금은 결국 $12 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뉴욕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 $15를 도입한 당시 기준 대비 $1 78센트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이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대입하면 $13 1센트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 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을 뒀습니다.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 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등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고용시장 냉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금 인상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협박성 가짜 문자 메시지로 개인 신상 정보를 갈취하려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일도 많이 이용하는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사칭해 계정 정지 등을 협박하며 가입자들의 개인 재정 정보나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 신고가 최근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메시지에 첨부된 낯선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비밀번호, 계좌번호, 지불 정보 등을 고스란히 사기꾼에게 털리게 된다고 밝히고 이는 재정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도 이 같은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종 사기를 식별하고 개인 신상 정보 및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방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 미네소타,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 6,500만여 명 주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내리면서 혹한과 눈보라, 결빙,
폭우와 강풍 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기단이 카나다를 거쳐 미국 본토로 하강하면서 겨울 폭풍에 따른 악천후가 북부와 서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항공기 운항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1,3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24인치 이상 적설량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이나 지역에서 강도와 납치 행각을 벌인 남성이 주택에서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는 총을 갖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이나 지역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의 대치극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경찰은 강도와 납치 행각을 벌이던 용의자가 이천블락 웨스트 11가에 있는 모빌홈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공원에서 한 남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피해 남성에게 강제로 운전을 시켜 모빌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피해 남성은 용의자를 내려주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으며 용의자는 주택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극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치극을 벌이고 있는 주택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밋에서는 무장을 하고 있던 한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절도 사건과 관련해 인근 주택들을 수색하고 있었으며 수색 도중 한 주택에서 무장한 남성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절도 사건과는 무관한 이웃집 주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은 없었으며 총격을 가한 경관은 현재 휴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경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동물 진정제가 마약으로 유통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해당 약물이 최근 동부 지역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이 아닌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트랭크라고 불리는 마약 성분 자일라진이 미 전역 대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물 진정제로 주로 사용되는 자일라진은 몸을 좀비화시키는 위험한 물질일 뿐 아니라 피부를 괴사시켜 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동물 진정제로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이지만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일라진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비마약성 물질, 즉 독성 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독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며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유행처럼 유통되던 자일라진은 실제로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일라진은 주로 헤로인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서부를 중심으로 펜타닐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자일라진은 진정제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극도의 졸음 또는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얕아지거나 상처 부위가 급속히 번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여러 번 투약할 시에는 몸 곳곳에 딱지가 생기고 물집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 및 딱지는 몇 시간 내로 순식간에 괴사하며 살이 녹아내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괴사된 부위를 절단해야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역 정신건강봉사센터는 현재 필라델피아 지역에 자일라진이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로 공급 포화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와 뉴욕 등 지역을 향해 위험하다는 이 경고를 듣고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뉴욕시 보건부는 당해년도에 2,668명의 뉴욕 시민들이 자일라진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자일라진 유행이 이미 뉴욕 시내 현재 진행 중이며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일라진은 전국 36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뉴욕시에서만 수집된 마약 샘플의 25%에서 자일라진이 발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면서도 지속적 금리 인상 기조는 분명히 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이 부분이 재확인되면서 최종 기준금리는 최대 5.25% 이상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초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 폭 조절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가자들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물가 둔화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0.5%포인트 인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회의록은 밝혔습니다. 관건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느냐에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앞으로 3월, 5월, 6월 회의에서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인상해 올해 최종금리가 5.25에서 5.5% 구간까지 가는 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최종금리는 5에서 5.25% 구간인데 이걸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이달 통화정책회의 이후 최근 3주간 나온 미국의 물가와 고용, 소비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종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연준 내 이른바 강경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오늘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며 금리를 5.5%까지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놓고도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혔다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에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미국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